안녕하세요. 범브라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 내 집 마련 디딤돌인데 영끌 불똥 맞았다가 가장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주택도시기금이죠. 5년 전 영끌붐 때 엄청나게 발행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18조 6천억 정도가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하게 돼요. 이 정도 이제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5년 전 몰아쳤던 영끌주택 구입의 여파가 주택도시기금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빵꾸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 부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주택도시기금 어느 정도 자본을 축적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기금 재원이 갈수록 줄어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래서 이 국토부에서 디딤돌 대출을 소폭 이나마 어느 정도 대출 규제를 가해서 이 대출 부분의 파이를 좀 줄이는 그런 어떤 정책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공적 기금도 상당 부분 고갈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도시 기금 지금 뭐 눈덩이처럼 뭐 불어나고 있고, 올해 18조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게 사업자 대출 부실까지 지금 겹쳐서 회수율이 39%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그냥 공중분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적 자금에서 회수율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금융권에서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수율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담보를 일정 정도 이제 잡아주고 대출을 내주기 때문에 만약 뭐 사고가 터지게 되면 그 담보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가치 하락 현상 때문에 그 담보마저도 확실하게 100%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금융권 뭐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공적자금 회수율이 최하위에 달하고 있고요. 부산저축은행, 뭐 토마토저축은행 회수율이 뭐 각각 23%, 31%, 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 받고 돈 뭐 떼이는데 절반 이상 그 빌려준 돈이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엄청난 이건 부실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축은행의 공적자금 27조 2천억을 투입을 했지만 결국 회수율은 절반에 머무르게 되는, 전체 31개사 뭐 12곳 38.7% 정도밖에 안 되는 보혜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이금융권 회수율이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이렇다 보니까 뭐 은행권에서는 금융사고액 대비 회수율 또 지금 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금융권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절반도 안 되는 뭐 거의 30%에 달하는 회수율에 지나지 않는데, 이 시중은행 뭐 5대 은행 회수율은 금융사고가 나면 고작 9%밖에 이 회수가 안 된다니, 완전히 그냥 먹튀입니다. 먹튀. 먹고 튀는 거죠. 2017년부터 2024년까지 횡령, 유임, 배임 사고 금액이 총 2,700억 정도 되는데 여기서 9%밖에 회수를 못 한다. 와,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돈이 공중에서 분해되는 거죠. 사고 금액을 보면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순인데 회수율이 국민이 0.7, 농협이 2.3, 우리가 3.1입니다. 이건 뭐 그냥 완전히 그냥 멀쩡하게 눈 뜨고 그냥 완전히 코베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방은행에서는 경남은행이 사고액이 602억인데 회수율이 0.1이야. 이거는 거의 그냥 완전 사기 수준 아닙니까? IM뱅크는 뭐 137억 수준에서 58% 정도 회수율입니다. 그 정도로 이 은행 간의 회수율 차이는 굉장한 어떤 이 격차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10%도 되지 않는 이 회수율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에서도 기존 어떤 주택담보대출, 뭐 담보를 안정적으로 잡고 빌려주는 돈 외에 뭐 사업자금이나 어떤 여타의 다른 어떤 금액으로 돈이 나갔는데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회수가 안 되는 게 3% 수준에 그쳤다라는 건 앞으로 이 주택담보대출 부분에 있어서 회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 기존 전통적 자산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방 압력 받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행이 담보 가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회수율 저하는 결국 연체율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요. 이게 0.53% 정도 돼서 지금 0.06% 정도 상승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은 뭡니까? 배째라 이거죠. 나 돈 못 갚겠다. 그 은행에서는 담보 잡은 걸로 이제 그 연체 부분을 차감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지금 한파를 맞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담보로 잡은 아파트 내놔도 사줄 사람도 없고, 그 아파트 가치가 계속적으로 담보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뭐 부실이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기업 대출 역시도 0.09% 상승하는, 전체적으로 금융권이 이 건전성 부분에서 가장 이 확실한 기준 지표가 되는 게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이렇게 후달리게 되니까 이건 뭐 금융 전체의 어떤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커다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은행이 담보를 잡고 뭐 대출을 한다 해서 예전처럼 뭐 안전하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전통적 자산 시장은 지금 금융 대변화에 의해서 가치 하락의 궤적을 고스란히 밟고 있어요. 연체율 증가로 인해서 회수율에 빨간불이 들어올 거 당연하고, 이제 당장 담보 가치 조정이 됩니다. 이러면 각계별로 은행에서 문자가 오겠죠. 그리고 일정 금액이 회수가 되어야지 만기를 연장해 줄게 라는 어떤 조건적인 그런 어떤 경고문들이 붙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더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은 위험자산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 환율이 1,500원까지 지금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이 환율 부분은 금리를,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환율과 금리라는 이 두 쌍두마차에 의해서 정말 하강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속도전 양상을 띠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은행들이 앞다퉈서 위험자산 RWA 관리에 나서고 있는데, 위험도 높은 대출 만기 연장 이제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부 상환 요구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격적으로 이제 은행 자체가 위험 자산을 줄이기 위해서 담보로 통해서 확실하게 자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5대 은행 위험 자산, 가중 자산 RWA 규모 한번 보십시오. 국민은행은 뭐 227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은 217조, 하나은행 200조, 우리은행 194조, 농협이 그래도 좀 비교적 적어요. 140조 정도. 와, 주 단위로 이렇게 위험 가중 자산이 이 정도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거 뭐 어마무시한 어떤 이 증가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자칫하면 한 방에 빵 터질 수 있는 굉장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개인도 역시 대출 끼고 매입한, 특히 상업용 오피스 굉장히 지금 부동산 한파 직격으로 맞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죠. 최근 대출 만기 돌아와서 연장을 하려 했으나 은행으로부터 연장하려면 한 20%가량 일부 상환을 하셔야지 만기 연장해 주겠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이 은행이 적극적으로 회수하려는 이 조건적 이 계약을 계속해서 맺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험 자산으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 특히 오피스 같은 경우는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얼마나 황금알을 쏠쏠하게 낳는 그런 어떤 부동산 자산이었습니까, 오피스가.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히 지금 상황이 돌변했기 때문에 이제 개인도 은행의 공격적인 어떤 회수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부동산에서부터 이 회수가 시작이 되고 있고, 상업용 부동산은 뭐 미리 땡겨야, 그리고 그 대출을 갚아야 만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개인도 분명히 주담대 부분에서도 지금 아파트 시장이 휘청거리면서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제적 지표가 바로 경매죠.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최고를 찍고 있고요. 대출 이자조차 못 갚는 영끌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매 시장은 폭주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급지도 그리 안심할 처지가 못 되죠.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 지금 경매로 나와서 최저가 60억을 지금 찍고 있는데, 아니 여기는 그냥 금매로 내놔도 주워갈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게 유찰이 될 가능성 높아요. 지금 뭐 반포자이를 60억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돈이 지금 말라가는 상황이 있는데, 여기 전세가를 보면 서초구지 않습니까? 반포동.
대체적으로 21억, 13억, 11억, 9억 정도 이 전세가가 엄청나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매매가도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잠원동에 있는 잠원 현대 아파트 역시도 지금 22억 3천에 경매가 나왔어요. 네. 전혀 뭐 부동산이 한참 좋을 때는 이 상급지의 경매는 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잠원동 전세가도 안심할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죠. 아크롤 리버뷰 같은 경우는 11억 떨어졌고요. 신반포 센트럴자이 같은 경우는 12억 3천, 신반포 청구 같은 경우는 9억 8천. 확실히 전세가가 엄청나게 낮아지면서 경매 물건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추세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14억 6천에 경매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유찰이 됐네요. 14억에도 지금 주거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유찰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뭐 가락동도 지금 헬리오시티 중심으로 전세가가 계속해서 뭐 8억에서 9억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가 하락은 결국 매매가를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후에 원금 이자가 후달리게 되면 사람들, 집주인들이 뭐 어쩌어쩌 하다 보니까 경매를 휙 넘어가는 그런 어떤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상급지 경매 폭주 현상은 회수율 저하로 이어지고요. 결국 상급지 아파트 가치의 폭락을 견인하게 됩니다. 견디지 못하는 부채 현황의 극단적 직면 현상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맹점이 될 수. 대체적으로 그 기저에 깔려있는 부채가 가치로 이게 둔갑된 그런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뭐 거품이라 말할 수 있죠. 한꺼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뭐 영끌적 임의 경매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겠고 결국 비찬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중하급지라 불리는 노도강, 노원구 보시면 노원 포레나 지금 5억 8천 정도의 경매가 나왔어요. 주로 이 갭 투자 통해서 진입한 분들이 많은데 이제 자금이 감당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 이렇게 노원구에서도 경매 물건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선제지표 이 상황에서 보자면 경매 시장은 결국 매매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매 시장이 상당히 2025년 하반기 이어지면서 내년으로 넘어가자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집값 하락의 면모를 고스란히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노원구 같은 경우도 지금 공통적인 현상이죠. 지금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4억에서 5억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뭐 5억 하는 데도 있고 4억 하는 데도 있고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그러니 한국 부동산 자체의 어떤 전세가 약화 현상 그리고 매매가 약화 현상 그리고 상급지를 잡았던 자금들을 다 대출해서 끌어모았던 그 영끌들의 자산가치 증식에 대한 그 어떤 욕심들이 완전히 거품이 빠지는 실제적인 가치 하락 현상을 겪으니까 죄다 경매 시장으로 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건 결국 뭐 연체율이나 혹은 은행 자체의 회수율 불가에 의한 금융기관의 치명적 건전성을 건드리는 그런 어떤 매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중국 부동산 아닙니까? 선제지표 아니에요. 침체 늪에 지금 5년 이상 지금 빠져 있어요. 대체로 중국 경매 시장도 뭐 그동안 집이 팔리지 않고 뭐 자금을 견디지 못해서 투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집들이 많이 나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건데 부채 위기에 빠진 부동산사 룽창 중국 뭐 청구소송 제기할 정도로 중국 4위의 민영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룽창이 뭐 왕창 망한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줄 정도로 완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이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중국 시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취임 앞두고 뭐 경제 안정화 총력전을 벌이면서 부동산하고 증시가 상당 부분 뭐 침체된 국면에서 도저히 뭐 천문학적으로 위안화를 때려 부어도 이게 뭐 회복될 조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은 자산 가치 폭락으로 인해서 수출로 어떻게 해서든 만회해보자. 그래서 저가의 이 노동력 얼마나 쌉니까? 그리고 뭐 대규모 이 노동력을 통해서 수출 물품이 상대도 안 될 만큼 다른 나라와 아주 저가의 이 공격적인 수출을 통해서 보호무역 관세를 뚫으려고 하지만 이게 또
아킬레스건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우회적으로 미국으로 못 들어가면 유럽이나 남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역시도 수출 루트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중국의 저가 제품도 이게 방어하기도 힘들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통적 자산의 중국의 자산 가치 하락은 위안화 절하, 그러니까 자기 자신, 자국의 통화 가치를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수출 관문을 뚫으려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위안화 계속해서 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화도 함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 달러의 강세, 달러 인덱스가 109까지 가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1459원까지 지금 가고 있네요. 그 정도로 지금 원화 가치가 흔들거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원화 가치는 결국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따른 가치, 동반 가치 하락 일어날 게 뻔하고요. 미국의 무역 스탠스에 따른 압박 계속적으로 받을 밖에 없겠죠. 계속적인 환율 폭등의 스트레스는 몽땅 원화가 다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물가 올라가고 금리 당연히 올라가고 전통적인 자산의 아파트 시장은 이제 전통적 궤적 안에서 이해하기는 힘들 정도로 엄청난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지금 뭐 만장일치로 중국의 틱톡까지 지금 금지하는 결국 트럼프의 명운에 달려있다. 뭐 트럼프가 어떻게 근데 뭐 대체적으로 19일 정도에 틱톡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세계 1위 유튜버 미스터 비스트가 뭐 틱톡 내가 살 거야 하고 이렇게 나서고 있을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 틱톡이 굉장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이 될 전망이라서 이거 여기 지금 노리고 있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등 뭐 SNS를 운영하는 메타가 지금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전자상거래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좀 위축될 부분이 있어서 메타 주가가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내려갔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현황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미중 무역 긴장 정도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가장 큰 이 환율의 변수, 자극을 뭐 당연히 받겠죠. 중국 부동산 하락과 비슷한 하락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국 아파트 값이 지난주보다 0.14% 지금 하락하고 있고 2월도 분위기 반전 어렵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전망입니다. 전국 17곳 시도 중에 16곳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분양시장 55만 명 청약통장 다 찢어버리고 더 이상 고점에 불리는 어떤 분양가를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점점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기본 자산 시장의 돈맥 경화. 기본적으로 돈이 돌지 않아. 아파트 시장에도 건설 현장에도 이게 점점 고갈되고 있고요. 대안적 금융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자본 랠리가 어마무시한 속도로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고갈되는 건 아파트 시장, 건설 현장, 그리고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의 메말라가는 돈의 흐름이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시장은 그 가치가 누구도 상상치 못한 정도로 떨어질 수 있다. 이 저점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관망해왔던 사람들, 특히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가장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뭐 한국 경제 전반에 전체적인 어떤 굉장한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잘 지켜보시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돈맥 경화입니다. 건설사도 지금 뭐 중견 건설사들이 계속적으로 법정 관리에 들어가고 있고, 지금 아파트 시장도 기본적으로 유입, 유출이 안 돼요. 거래 절벽에 좀 딱 묶여 있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환율과 금리라는 어떤 가두리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고 빠져나가고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갇혀있는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대안적 금융시장으로 우회해서 빠져나가는 자본 랠리의 현상은 해외 자본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내 자본까지도 유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앞으로 금융시장의 대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이후에 아파트 시장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하락 양상을 겪을 가능성 높겠습니다. 잘 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집주인들은 빨리 탈출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회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절호의 기회, 절호의 선택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브랑 북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